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인사드렸던 임대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발로 뛰는 부동산 TV의 최영석입니다. 네, 제가 장인뉴타운 네네. 임장을 갔다가 네네. 이쪽 상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대표님께 또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네네. 초청을 했습니다.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두 개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지금 이제 이미 분양한 이쪽 파트고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쪽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이 꿈의 숲 아이파크 이쪽 있잖아요. 네네네. 이쪽 상가가 전체가 공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것 좀 여쭤보려고. 장인뉴타운에 대해서 마침 하셔가지고 이틀 전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 다녀오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좀 만나 뵙고 하고 왔는데 꿈의 숲 아이파크는 아직 임대를 시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분양도 아직 안 했습니다. 조합과 뭐 시행사 간에 좀 다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분양 계획도 안 나와 있고 임대도 그래서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공실이지 저게 상가가 안 좋아서 그렇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장인뉴타운 사실은 상권에 있어서는 저희 상가 쪽 하시는 분들한테는 막 크게 뭐 상업주가 발달해 있거나 이런 데는 또 아니에요. 아직도 재개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막 그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뭐 상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가서 뉴타운들이 어떻게 임대료가 구성되나 이런 쪽으로 한번 저도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일대 여기 말고 포어런 하늘채나 이런 데 네. 있잖아요. 네네. 퍼스타일 네. 이런 데는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상권이라는 게 그냥 단지 내 상가가 구성되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상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면적도 10평 내외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임대료가 비싼 거는 부동산 업종이었어요. 부동산 업종의 임대료가 대략 한 3,000에만 200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전용이 한 8평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걔네들이 분양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한 5억에서 6억대 정도. 그래서 수익률은 한 5% 정도 안정적으로 받고는 있었고 공실 없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아이파크도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은 또 이제 잘 차겠네요. 네, 근데 1층으로만 연도형 상가로 좀 근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우려되는 건 있었어요. 약간 연도형 상가로 스트리트몰 형식으로 1층을 쫙 구성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들어갈 업종 대비 좀 상가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공실은 없이 차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상가 구성이 좀 많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업종들이 좀 추가적인 업종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단지는 없는 좀 큰 마트 같은 거는 들어오면은 자리는 잡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네네. 상가 수가 조금 예. 많다. 그래도 뭐 단지가 좀 크니까 그 정도면은 공실은 거의 없이 다 차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입주하는 단지들 상가들은 크게 손해 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상품인가요? 상가는 그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단지 상가는 그때도 말씀드린 임대료가 되게 뻔합니다. 전용 평당 15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단지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1000세대 이상 넘어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단지 내 상가로서의 좀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상가라면은 전용 면적당 한 15만 원, 20만 원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이 4%를 그때 제가 수익가격 환원법이라는 방식을 해드렸잖아요. 네네. 4%에서 5% 사이만 받으면은 괜찮은 상가인데 근데 이게 분양가가 너무 세게 나오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강남의 아파트 헬리오시티라든 단지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은 분양가 대비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워낙 세니까 상가도 그렇게 높게 분양가를 책정을 했던 거죠. 거의 강남 중심상권의 이상의 상가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 임대료는 전용 평당 2, 30만 원 내외다 보니까 수익률이 뭐 2%대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들은 뭐 쪽박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큰 수익을 보지 못하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낮으면 상가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실익은 없는 상가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분양가가 제일 네. 포인트군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이제 단지 내 상가들을 가격을 볼 때 조금만 돌아보면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4%대 정도 맞춰줬기 때문에 5억 5천에서 6억 사이 분양한 게 네네. 그래도 적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양가 자체는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제 합리적인 뭐 가격이었다. 그냥 네.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막 실익이 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었고
대출 없이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을 받으면 대출까지 이제 보통 레버리지를 끼게 되면은 한 7% 정도 수익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투자였죠. 그 7%인 이유가 있나요? 아, 상가 수익률이요? 네네.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제가 수익과 한원법 할 때도 그랬지만은 대출을 만약에 많이 레버리지를 받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5억짜리 상가인데 대출이 보통 통상 상가는 60%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60%를 잡으면은 내 실투자금이 2억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월세를 받으면 월세를 빼고 이자를 내고 남는 돈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 남는 돈 대비 실투자금을 하면은 수익률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죠. 특히 은행 금리가 요즘 낮잖아요. 물론 은행 금리가 높아가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네네네. 은행 금리가 요즘 상가 같은 경우는 한 2% 초반대도 나오니까 그러면은 수익률이 7%가 아니라 8, 9%, 9%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금이 작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는 이제 또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대출을 많이 받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수익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뉴 타운 같은 경우에 두 파트로 나뉩니다. 이제 기입주 단지들 그리고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쪽들인데 사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쪽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세대수도 많고 그다음 다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분양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점도 그렇고 그러면은 상가나 이런 쪽을 노리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인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여기 상가들은 어떤가요? 사실 장인뉴타운 제가 가봤을 때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는 거죠. 네네. 남쪽은 이제 이번에 이제 프루지오하고 자이가 이번에 곧 분양을 앞두고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요. 네네. 근데 사실은 남쪽 상가 더 좋아 보였어요. 근데 북쪽 상가보다 남쪽 상가 좋아 보였던 이유는 일단은 역세권 아파트들이고 또 특별하게 상업지라는 게 없었어요. 돌고 지역 역세권에 바로 이제 놓여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시장 임대료를 보니까요. 돌고 지역 앞쪽에 일부 건물만 신축 건물이 있는데 얘네들의 임대료가 꽤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용 평당 한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거의 A급 상권의 상가 임대료랑 맞먹는 거거든요. 근데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상가들 위주의 상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 상가하고 상업시설이 같이 맞물려 있는 데들이 통상 단지 내 상가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요번에 나오는 구역들의 상가들이 기존에 있는 단지들보다 훨씬 더 가치는 좋지 않을까, 임대료도 잘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단지 내 네, 상가가 맞습니다. 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는 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보통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사구역 네, 이쪽에 상권이 들어갈 것 같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 그걸 이제 조감도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예상을 하고 여기에 상가를 넣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잘 넣었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군요. 이제 장인뉴타운이 그 단지 규모들도 크고 또 학교들도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좀 궁금했던 건 아직 그 뉴타운 자체가 다 완공이 안 돼서 그런 특징이 있는 건데 네. 학원 상가 들어갈 자리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학교들이나 계속 들었으면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올 거고 또 학생 수요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학원들이 들어갈 자리를 보니까 보통 학원은 1층에 못 들어가거든요. 임대료 때문에 면적은 크게 써야 되고 그래서 2층, 3층에 들어갈 건물들이 뭐가 있나 봤을 때 그 사구역의 상업지 근생시설이 좀 2층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그게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매력적으로 그런 생각을 보인다.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물론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전용 평당 3천 이내로만 잡으면은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네. 2층 이상이고요. 네. 1층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 한 6천에서 7천 사이로만 받아도 네,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단지들은 여기에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겠네요. 그나마 프루지오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죠, 여기. 네, 그쪽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안쪽에 있는 거는 조금 그냥 단지 상가로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단지 상가로만 네네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두 개선 이제 상업시설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 쪽으로 보였습니다. 보인다. 이런 쪽 있잖아요. 네, 요런 구도심 쪽. 예, 구도심 쪽. 이런 쪽은 투자가 어때요? 거기는 다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도 재개발 지역인데 현재는 상권이랄 게 없어요. 그냥 뭐 상가주택의 1층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분양권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거지 상가로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별개 시장인 거군요. 네, 그 상가를 갖고 있으면 단지 내 상가하고 아파트를 같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여기 상가가 있으면은 단지 내 상가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입주권을 있는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조합
기업에서 어떻게 결정에 따라 틀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꿈에서 아이파크가 사실 소송 붙어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 근데 저도 자세한 내막은 네네네.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실 장인뉴타운은 이제 서울에서도 약간 외곽 지역이라고 분류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꽤 많이 없었는데 이제 뉴타운이 형성되면서 이제 주거지로 탈바꿈하면서 인기가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 여쭤봤고요. 그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대표님께 연락하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 보시고 근처 부동산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인 뉴타운은 저도 이제 오늘 돌아보면서 뉴타운의 상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봤는데요. 역시 단지 내 상가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게 특징이 컸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상가들이 잘만 투자를 하신다면은 정말 안정적인 노후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거든요. 주택 수요도 안 들어가고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참 접근을 해도 좋은 상가들로 보였고요. 뭐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다 보면 좋을 투자처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입찰이나 분양으로 갈 때 좀 제대로 좋은 정보를 알고 가시고 또 여기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선을 꼭 보셔야 되고 피해야 될 상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단지 상가에도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들어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런 쪽들 이제 앞으로도 이문뉴타운 이런 것들도 한번 또 답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발로 뛰는 부동산 TV도 구독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